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종근당 형제들, 제가 이제 오늘 앞전 영상, 오늘 지금 이게 세 번째 영상인데요. 앞전 영상에서 이제 종근당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언급이 됐는데, 이번 영상에서 우리 종근당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종을 투자함에 있어서 좀 중요한 팩트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려보려고 해요. 물론 진짜 대박이 나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공격적인 성향으로 들어가 보겠다, 혹은 그래도 조금 어떤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개별적인 성향이 다 다르실 텐데, 저는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단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지 같이 한번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종근당의 시세고요. 종근당 바이오의 시세고요. 종근당 홀딩스, 지금 사실 세 기업 전부 다 그동안의 하락 뒤에 급반등을 보였다가 다시 그냥 그 제자리 위치로 돌아와 버렸죠. 자, 어떤 이슈인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종근당 형제들 나파모스타트, 나파벨탄이 조금 그래도 효능이 좋다라고 계속 언급이 되면서, 또 자, 한번 보시죠. 여기 특징주 이렇게 보시면요, 나파벨탄 임상 승인 실패, 임상 실패가 아니라 임상 승인 실패예요. 자, 기존의 이 나파벨탄은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로서 효능이 있느냐를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조건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제출을 한 건데, 대조군하고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실망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주가는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게 사실 급등을 보인 날, 여러분들 급등을 보인 날은 갑자기 분위기를 막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파모스타트, 나파벨탄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4월 달쯤에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제2의 셀트리온이 되냐, 제2의 치료제가 되냐, 기대감을 마음껏 불어넣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이날이죠. 그날 해놓고 그날 오후에 장 끝나자마자 기사를 띄우면서 또, 그렇죠? 자, 이런 거는 함부로 말하긴 그렇지만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어쨌든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는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임상들은 만약에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 뭐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진짜 하한가 때려맞고 또 빠지고 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종근당은 그냥 올랐던 것만 반납을 해버렸어요. 물론 최근에 주가 시세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올랐던 것만 그냥 반납을 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큰 틀로 따지면 결국에는 밸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밸류에이션. 자,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기본적인 밸류가 깔려 있는 기업이냐라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의 밸류가 있는 기업이냐, 이게 일단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실적이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하냐, 실적이 있는 기업이면요, 이 밸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임상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지금 좋지 않은 결과니 데이터가 부족하니 뭐니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 그냥 그만큼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하로 막 낙폭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가 밸류에이션. 그렇죠? 기본 밸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이 기업은 가치가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가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낙폭이 과하면 이거는 그래도 얘는 버는 돈도 있고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빼는 거는 너무 저평가다 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있는, 실적을 띄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는 조금 하락의 영향이 적을 수는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파이프라인의 값어치예요. 파이프라인의 가치. 무슨 뜻이냐, 이게 지금 이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냐예요. 여러분들이 임상에 대한 임상 기업을 투자를 하실 때 임상에 대한 확률, 성공 확률에 우선적으로 좀 초점을 두고 계산을 하실 텐데, 좋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당연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고,
반드시 또 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정말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며 최종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우선적인 포커스는 뭐냐, 결국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이 가치라는 거는 저는 뭐 가치가 얼마큼 뛰어나냐 이걸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해당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파이프라인에 대한 비중. 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은 실적이 없어요. 실적도 없고 딱 한 가지 파이프라인, 그것만 메인이에요. 이 임상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은. 그랬을 때 얘는 어때요? 이 기업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삐끗하고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왜? 아니, 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파이프라인이 잘못되면 얘의 전부인데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매력도가 떨어지고 실망 매물이 더 많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렇죠? 종근당 같은 경우에 무슨 특징적인 부분이 있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새롭게 지금 임상이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들도 있고,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그럼 기존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띄면서 플러스 알파로 레키로나주를 임상을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4분기에는 레키로나주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다 반영을 시켰어요. 그러면 얘로 인해서 더 이상 큰 손해를 볼 게 사실상 적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러니까는 다운사이드가 크지 않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종근당 형제들도 기본적인 재무가 다 있고 기본적인 밸류가 다 있어요. 그리고 나파벨타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게 코로나 쪽에도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없는 거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플러스 알파를 한번 공략하고서 지금 진행 중인 게 코로나 치료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지더라도 기대감이 반영됐으니까 기대감은 반납을 할 수 있죠. 요거는 반납을 할 수 있지. 근데 이 기업의 지금 적정 가치, 현재 지금 받아오던 뭐 시장 추세도 그렇고 제약주 업종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수치가, 그렇죠? 떨어질 폭이 이제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갑자기 여기서 또 악재가 뜨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기관들이 손대고 있는 밸류가 있는 기업들은 특히나 이 빨간색 선 제가 241선을 넣어놨는데, 요거 좀 수정해야 돼. 224일선입니다. 자, 이렇게 224일선을 좀 넣어놨는데, 이 해당 가격 부근에서 한번 반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적을 띄는 기업들은요, 매년 평균치가 올라가고 매년 이제 밸류가 향상되고 있는 기업들은 1년의 평균값들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근당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상 파동의 지지로만 보더라도 좀 안 좋은 상황이면 14만원까지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뭐 대략적인 15만원 부근에서는 한번 1차적인 지지를 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특정 구간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인데, 대략적으로 10만원 언저리가 맥점일 수 있어요. 이 10만원 언저리에 일단 지지가 좀 이루어지면은 또 다른 어떤 모멘텀들이 나와 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시장 분위기를 타고 움직일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나파벨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이게 지금 좀 딜레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당장에 어떤 무엇을 바라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조금 물려 계시던 분들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실적이 없어서 내동댕이 쳐야 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해보셔도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신규 진입은 조금 보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 당장에 지금 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볼 수는 있는데, 물론 종근당 형제들도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래가 좀 그래도 괜찮게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해당 구간 내 대부분의 지금 현재 주가, 이 삼형제들이 오늘 현재 마감된 가격 언저리에서는 지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종근당 형제들을 투자하고 계신 거는 밸류가 있는 기업을 투자했다라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는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추천주로 백광산업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백광산업도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5,600원 밑에서는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5,600원 밑에서 잡고, 시간으로는 뭐 아직 크게 움직임이 없지만 4,600원이요. 죄송합니다. 4,600원 밑에서는 좀 한번 잡는다는 생각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일사료를
1,900원 언저리 오면은 우리가 아주 매물대 굉장히 깔끔하니까 1,900원에서 1,930원대까지 놓고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라인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이렇게 최근에 거래가 의미 있게 실린 종목들을 한번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제가 무료방에서도 계속 이제 리딩을 좀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VIP방으로 바로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실적주들을 한번 좀 편입을 해보면서 다양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무료방에서 이제 공지를 좀 해드렸지만 이벤트도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벤트 진행되고 있는 부분 뭐 30일에서 20일 더 드리고 60일에서 한 달을 더 드립니다. 이만큼이나 이렇게 푸짐하게 드리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오셔서 하루 커피컵 한 잔만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더 많은 자료들,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다양한 교육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각 원하시는 어떤 그런 쪽으로 성함만 문자로 좀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